자, 이번에는 팀즈입니다. 팀즈를 제일 잘 사용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미 우리 요 온라인 교육을 팀즈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에 대한 거는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보셨습니다. 팀즈는 이렇게 온라인 교육만 하는 건 아닌데요. 자, 일단 제일 가장 큰 부분이죠. 우리가 그동안 줌을 쓰셨다. 줌의 경우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무료인 경우에는 40분 제한이 있죠. 그래서 유료로 쓰거나 나갔다 들어왔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 판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제전개는 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자, 그 구축의 경우에는 그 회의실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위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비용도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죠. 또 지금처럼 그렇게 구축을 하셨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팀즈와 같은 그런 별도의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구축을 해야 되죠. 또 태블릿, 탭 모바일 기기 이용할 추가 개발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솔루션별 이용 방법도 필요한데, 그래서 이 팀즈는 여러분이 기존에 쓰시던 화상이나 음성회의, 메신저, 채팅,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한 게 바로 팀즈예요. 그래서 스튜디오나 장비 도입 없이 그냥 지금 여러분 노트북으로 그냥 팀즈 회의, 팀즈 채팅, 그리고 팀즈 협업 다 하실 수 있어요. 원하는 곳에서 화상회의, 음성회의 다 가능하죠. 왜냐면 저는 지금 제가 있는 곳에 있고 여러분들은 또 판교에 있고 원하는 곳에서 다 가능하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독 시 포함이 당연히 네, 팀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팀즈 하나로 메신저까지 쓸 수 있고요. 우리 아까 5대 에서 15대였죠? 태블릿, 탭, 모바일까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관리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이 팀즈를 쓰면서 달라져야 되는 문화가 바로 이겁니다. 카카오톡을 이용을 해서 업무를 하시는 게 이제 팀즈로 바뀔 거예요. 자, 카카오톡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죠? 자, 휴일에도 또 퇴근 시간 이후에도 이제 워라밸이 약간 문제가 생기죠. 또 내 개인정보 다 보이죠. 물론 이제 멀티 프사라는 게 생겨서 프사를 바꿀 수는 있지만 그것도 귀찮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회사에서 하는 것들은 다 팀즈를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협업에 적합한 소통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팀워크를 위한 허브, 그러니까 팀별로 일을 굉장히 빠르게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영업기획팀도 있고 개발, 구매, 뭐 설계 되게 많은데 다양한 팀들이 있는데 팀별로 원하는 메뉴가 다 다릅니다. 그쵸? 그래서 팀별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쓸 수 있게끔 맞춤 구성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엔터프라이즈 요구에 맞는 보안 및 규정 준수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적인 대화나 개인과 관련된 거는 카카오톡을, 그리고 회사와 관련된 거는 팀즈,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업무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팀즈 메뉴 하나씩 살펴보면 제일 위에 있는 것은 활동이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그걸 멘션이라고 하는데요. 언급됐을 때 숫자로 알려주고요. 또 채팅방에는 새로운 채팅이 있는 방의 숫자가 몇 개인지도 알려주고요. 또 누군가가 나를 언급했으면 어떤 팀의 어떤 채널에서 나를 멘션했는지, 즉 언급했는지 알려주는, 즉 내가 팀즈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다음 검색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제가 매뉴얼이라고만 해서 넣어도 자, 전체를 검색을 해줍니다. 이 전체는 메시지의 매뉴얼이 포함이 되어 있거나 사람의 매뉴얼이 포함이 되어 있거나 파일, 그 다음에 뭐 관련된 다양한 채팅, 팀 및 파일 모든 거에서 내가 넣은 키워드를 가지고 다 검색을 해주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 오늘 교육 끝나시고 나시면, 자, 우리 국제전기 모든 분들은 세팅을 해주세요. 지금 기본이 채팅과 팀이 결합이 되어 있어서 요 왼쪽 메뉴에 요 팀 메뉴가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쪽에 점점점 누르신 후에 여기 네, 설정으로 가서 채팅 및 팀 채널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결합으로 되어 있는 걸 구분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왼쪽 메뉴에 이제 드디어 팀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채팅과 팀을 구별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채팅의 경우에는 카카오톡 채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대1 채팅 또는 1대 N의 채팅을 그룹 채팅을 하실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내가 필요할 때 원하는 사람과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채팅을 한 번도 안 하고 처음 들어가시면 나와의 채팅방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 있는 나와의 채팅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카카오톡에서처럼 메모라든지 내가 자주 가는 링크, 자주 쓰는 파일 이런 거 올려놓고 쓰시면 돼요. 채팅방에 들어간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내 원드라이브에 올라가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임태호 차장님하고 채팅을 했다. 근데 제가 임태호 차장님하고 있는 채팅방에 파일을 올렸다. 그럼 그 파일은 제가 임태호 차장님과 있는 채팅방에 올렸지만 실제로는 내 원드라이브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팀이고요. 현재 국제전기에서는 전산실에서 여러분 조직도에 맞춰서 팀별로 팀즈 팀을 다 생성을 해 두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셨는데 오늘 이제 구매기획팀에서 많이 오셨는데 영업기획팀에서 많이 오셨는데 영업기획팀이 안 보인다. 그러면 전산실에 문의하세요. 초대가 안 되신 거니까. 그래서 팀즈에 내가 속한 팀이 기본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 팀 또는 새로 만든 프로젝트 팀 해서 여러분들이 팀에서 자유롭게 협업을 할 수 있어요. 채팅에서는 가볍게 대화하는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커피 한잔 할까요? 또는 조금 있다가 잠깐 회의하실까요? 이런 가벼운 소통은 채팅으로 하시고 그 외에 히스토리가 남아야 되고 정리가 돼야 되고 우리 팀 구성원들이 같이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은 팀에서 소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일정 메뉴이고요. 자, 이 일정은 여러분의 아웃룩 일정과 같이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정에서 다양한 일정을 보고 또 일정을 우리 아까 만드는 거 있었죠? 똑같아요. 팀즈도 똑같이 여기에서 일정을 만들고 또 지금처럼 화상회의에 참여하고 화상을 끄면 음성회의가 되죠. 음성회의에 참여하고 이런 일들을 같이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일정이었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메뉴는 통화라고 하는 메뉴인데 이 통화가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얘는 전화 통화가 아니라 팀즈 통화예요. 팀즈 통화엔 두 개가 있겠죠? 화상 통화, 음성 통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 우리 팀원 중에 우리 국제전기 인원 중에 필요한 사람과 바로 팀즈 통화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돼요. 제가 임태호 차장님께 팀즈 통화를 걸었어요. 임태호 차장님이 다른 일을 하느라 이 팀즈를 통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화도 마찬가지죠. 전화를 걸고 안 받으면 마지막에 음성 메시지 나오잖아요. 얘도 똑같이 음성 메일을 남길 수 있어요. 차장님 자리에 돌아오시면 저한테 메시지 주세요. 뭐 이렇게 남긴 건 여기 음성 메일에 이렇게 딱 가시면 나한테 온 음성 메일이 여기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회사 전화가 팀즈 전화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원드라이브 메뉴입니다. 우리 아까 원드라이브 보셨는데 원드라이브에 들어가려면 오피스.com 가셔서 원드라이브로 이동을 했어야 됐죠. 자, 그래서 중요한 데라 이렇게 원드라이브 아이콘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원드라이브랑 메뉴가 똑같아요. 그래서 오피스.com에 들어가셔서 원드라이브 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 웹 원드라이브를 즐겨찾기 해놓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팀즈 원드라이브를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을 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교육 끝나고 나서 나는 팀즈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점점점 누르면 도움말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도움말 보기 가시면 도움말 보실 수 있고요. 교육 가시면 교육 탭, 새 소식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팀즈의 기능이라든지 새로운 교육이라든지 도움말들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MS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상태 변경인데요.
자, 이 팀즈는 자동으로 여러분의 상태가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일을 하고 계시면 대화 가능으로 보일 거고요. 일정에다가 교육으로 등록을 해놨어요. 그럼 그 시간에는 모임에 참여 중, 뭐 이렇게 보일 거고요. 또 뭐 방해를 안 받고 싶다. 그럼 방해 금지로 해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마음에 맞춰서 바꿔서 쓰시면 되고, 뭐 잠깐 화장실에 가셨다. 또는 뭐 컴퓨터 키보드를 일정 시간 이상 안 움직였다. 그러면 다른 여기가 자리 비움 상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사람 잠깐 자리 비웠네. 그럼 이따가 채팅을 해야겠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상태가 대화 가능일 때 대화를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태 메시지도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처럼 예를 들면 뭐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교육 중이니 채팅을 걸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메시지 또는 뭐 이번 주는 판교에서 근무합니다. 뭐 이런 거 해놓으시면 네, 상태 메시지를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요 밑에 작업 위치 설정인데요. 작업 위치 설정은 두 개만 있어요. 원격이냐 사무실이냐. 그래서 만약에 재택근무를 한다. 그럼 원격으로 체크를 해서 이 사람이 원격 근무 중이구나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사무실에서 일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채팅은 채팅 메뉴에서 하시면 되고 새롭게 만드실 때는 컨트롤 N을 누르시거나 컨트롤 N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눌러서 새 채팅, 새 메시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 메시지 창이 열리면 내가 대화하고 싶은 사람하고 추가를 하셔서 채팅을 하시면 돼요. 자, 채팅방은 카카오톡처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여러 개의 방을 열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채팅을. 근데 문제는 카카오톡도 똑같죠? 채팅방 여러 개 띄워놓으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막 여기저기, 그죠? 그래서 얘도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띄우실 수는 있지만 그 방이 맞는지 꼭 한번 더 확인을 하셔서 진행을 하세요. 자, 그리고 카카오톡에도 있는 기능이죠. 어떤 글에 대해서, 어떤 대화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글에 마우스를 올려서 기본으로 있는 반응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반응 추가 눌러서 더 많은 반응 중에 뭐 좋아요라든지 체크라든지 웃는 얼굴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더 대화를 편리하게 하실 수 있죠. 이런 경우 쓰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알겠습니까? 했는데 막 넵 막 이렇게 막 쭉 채팅이 되는 것보다는 다 체크를 한다던가 다 좋아요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서로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 이 기능은 막아두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올린 글은요, 편집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팀에서도 가능하고 채팅에서도 가능해요. 본인이 쓴 글만 가능합니다. 남의 거는 내가 못 건드려요. 본인이 쓴 글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연필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삭제하시는 거는 내가 쓴 글에서 점점점 누르고 나서 삭제 눌러주면 삭제가 됩니다. 오래된 글도 다 삭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막아놓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삭제랑 편집이 안 된다. 그러면 전산실에서 정책적으로 막은 거예요. 아직은 막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엔 채팅 종류입니다. 우리가 그냥 글을 쓸 때 그냥 써서 엔터 또는 비행기 모양을 누르면 일반 메시지로 적용이 되지만 이 글을 쓴 다음에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전송 옵션을 누르시면 자, 중요와 긴급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중요는 내 메시지 앞에 느낌표와 중요 표시가 돼요. 중요한 메시지로 표시가 되고, 자,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긴급인데요. 자, 이 긴급은요, 제가 그 채팅방에 긴급으로 체크해서 채팅을 보내면 읽을 때까지 2분마다 계속 알림이 가요. 언제 동안? 20분 동안. 그러니까 읽을 때까지 계속해서 알림을 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할 때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자주 쓰면 악효과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 방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면 읽은 사람한테는 알림이 안 가요. 안 읽은 사람한테만 2분마다 한 번씩 계속 읽으라고 알림이 가게 됩니다.
자, 1대1 채팅에서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건 카카오톡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1대1 채팅에서 사람을 초과를 하려고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그냥 그룹 채팅 시작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홍길동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가 이순신을 초대한다. 그러면 1대1 방에 초대가 되는 게 아니라 3명 방이 새롭게 열리는 거죠. 그래서 1대1 채팅방은 영원히 1대1 채팅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명 이상의 채팅에서 다른 사람을 초대를 할 때는 마찬가지 사람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사람 추가를 누릅니다. 이때 옵션이 3개예요. 하나, 둘, 3개인데요. 자, 채팅 기록에 포함하지 않은 옵션을 누르게 되면 이 사람은 초대를 받은 후부터의 채팅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 다 봐야 된다. 그러면 모든 채팅 기록 포함을 누르면 되겠죠. 근데 요게 중요해요. 2번. 자, 요 사람을 초대를 할 건데 한 6일 전 대화까지는 볼 수 있게끔 하고 싶어요. 7일 전 대화부터는 못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 숫자 1을 6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6일 전 대화까지 기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 기록도 초대를 하실 때 언제 것까지 볼 수 있게끔 할 거냐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팅방 나가는 기능도 아셔야 되겠죠. 자, 채팅방은 1대1 채팅방의 경우에는 채팅 기록 제거와 숨기기만 있습니다. 숨기기는 이 채팅 목록에서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숨겼다가 다시 그 사람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이전 대화 기록이 쭉 다 다시 살아나요. 자, 채팅 기록 제거를 누르게 되면 채팅방에서 나가시겠습니까? 하면서 물어보고 기록을 제거할 건지 물어봅니다. 근데 그 기록 제거는 나한테서만 제거해요. 채팅방에 남아있는 사람한테서는 제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채팅방을 나가는 건 나만 나가는 거예요. 그룹 채팅의 경우에는 나가기, 숨기기가 있습니다. 숨기기는 똑같이 그냥 목록에서만 숨기는 거고요. 자, 나가기를 하게 되면 그 채팅방에서 나가지게 돼요. 남은 사람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하고 똑같이 막 채팅방을 폭파하거나 이런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다 같이 나가거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다음 파일을 공유를 하실 때는 똑같아요. 그냥 우리 메신저 쓰듯이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공유를 하게 되면 제가 여기 박준수라는 사람한테 공유를 했죠. 그러면 박준수와 저는 이 파일을 똑같이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공유에 가보면 박준수와 채팅방에서 이렇게 공유된 파일을 볼 수 있고요. 열기 눌러서 팀즈에서 열거나 데스크탑 엑셀에서 열거나 브라우저, 온라인 엑셀에서 열거나 선택해서 같이 열어서 동시에 편집할 수 있어요. 이게 채팅방에서 연 모습이거든요. 엑셀이잖아요. 엑셀인데 팀즈에서 열린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박준수와 함께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즈에서 편집하셔도 되고 온라인 엑셀에서 편집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엑셀에서 편집을 하셔도 됩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 공동 편집은요. 최신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 버전일 경우에만 팀즈에서 편집을 하던 온라인에서 편집을 하던 데스크탑에서 편집을 하던 누가 어디서 편집하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자, 누군가가 자, 나는 2019를 씁니다 하고 2019 낮은 버전을 써서 공동 편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온라인이나 팀즈 안에서 편집하면 관계가 없어요. 공동 편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2019 엑셀 파일로 본인의 컴퓨터에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만 편집 가능하도록 파일이 잠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외부 사람하고 공동 편집할 때는 그 사람이 낮은 버전을 쓴다 하면 온라인에서 편집하라고 가이드를 하셔야 돼요. 우리끼리는 관계없어요. 누구는 온라인, 누구는 오프라인 다 관계없습니다. 자, 근데 온라인의 경우에는 제한 사항이 있어요. 메모, 도형, 잉크 등의 개체나 외부 데이터 원본에 연결된 테이블 또는 쿼리, VBA, 매크로, XML 앱, 그리고 오피스 2013 이하의 파일, 암호가 걸린 파일은 온라인에서 아예 편집이 안 돼요. 이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버전을 설치를 하거나 해서 어쨌든 데스크탑용을 사용을 하셔야 하죠.
자, 이런 제한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공유한 파일을 채팅방에서 삭제하는 방법은, 자, 1대1 채팅방 또는 그룹 채팅방, 지금 교육 1대1 채팅방인데, 이 채팅방에는 자, 삭제 버튼이 없어요. 존재를 안 해요. 근데 우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자, 채팅방에서 공유하는 파일은 그 파일을 올린 사람의 원드라이브에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유한 파일을 삭제를 하려면 내 원드라이브로 가요. 그러면 채팅방에서 파일을 한 번이라도 공유를 하신 분들께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채팅 파일이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그 폴더에서 파일을 찾아서 삭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채팅방이 헷갈려서 다른 채팅방의 파일을 모르고 잘못 공유했다. 그러면 빠르게 내 원드라이브로 이동을 해서 해당 파일 찾아서 삭제하시면 이미 공유가 됐더라도 파일이 삭제가 돼서 더 이상은 보거나 편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제 팀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팀은요, 일단 팀과 채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팀은 우리 영업기획부, 구매부, 설계부, 이런 식으로 우리 조직도에 있는 팀별로 전산실에서 팀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팀장님이 팀의 소유자예요. 소유자는 팀 이름을 변경하거나 팀의 구성원을 초대하거나 아니면 제거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팀 용량은 현재는 2.31TB 내에서 무제한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2.31TB가 우리 국제전기 회사 전체가 쓸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용량 내에서 그냥 나눠서 쓰게 되고요. 사용하시는 거를 파악을 해서 팀별로 뭐 30기가 한도를 설정을 할지 말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그냥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팀 안에 팀별로 메뉴가 다른 게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영업기획이면은 뭐 기획서 파일, 자료실 파일, 회의 관련 파일, 업무 진행 관련 이런 식으로 메뉴를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메뉴를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팀을 만드는 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자, 팀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나한테 팀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경우는 팀 메뉴에서 여기 버튼을 누르고 새 팀 누르면 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팀 이름은 원하시는 팀 이름을 적절하게 명명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막 테스트 뭐 이렇게 좀 이상한 파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산실이 1일 모니터링을 해서 시정 권고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 넣으시고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팀 유형은 비공개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자, 팀 유형을 공개로 하게 되면 국제전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그 팀에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팀만 쓸 거다 하면 당연히 비공개로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 첫 번째 채널을 자동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채널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채널, 뭐 공지라든지 이런 걸로 만듭니다. 그럼 바로 뚝딱 팀이 만들어지고요. 그 안에 자 공지라는 채널이 만들어졌죠. 요거 외에 다른 채널을 또 만들 거다. 예를 들어 자료실이다. 그럼 점점점 누르고 채널 추가합니다. 그리고 채널 이름을 넣어주고 설명 넣어주면 돼요. 설명은 필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 채널의 유형을 선택을 하는데 기본은 표준입니다. 표준으로 만들게 되면 우리 팀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같이 보고 협업할 수 있는 채널이 되고요. 예를 들어 우리 영업기획팀이 구매팀이랑 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협업팀을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팀에다가 자, 구매부랑 협업하는 채널을 만들고 그 채널의 유형을 표준이 아니라 공유됨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럼 구매부가 우리 팀에 들어오는데 다른 채널은 하나도 안 보이고 공유된 채널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영업기획팀에서 두세 명만 봐야 되는 그런 뭐 정보나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따로 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이번에는 표준도 아니고 공유도 아니고 비공개 유형으로 채널을 만들고 나서 필요한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만 그 채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을 표준, 공유된, 비공개 중에 선택해서 만드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채팅 형태의 스레드나 게시물 형태의 게시물로 만드시면 되는데 언제든지 변경을 하실 수 있어요. 권장은 게시물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필요한 채널을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채널 위에 메뉴를 만들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이걸 탭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중요한 파일들 중에 예를 들어 마케팅 플랜이 중요하다 선택하고 이 항목을 탭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위에 마케팅 플랜이라고 하는 메뉴가 들어가요. 그럼 얘를 누르면 바로 여기에서 그냥 마케팅 플랜이 바로 보여지는 거죠. 중요한 파일들, 뭐 비상연락망, 업무 분장, 뭐 이런 것들 정리해놓고 쓰시면 되겠죠. 자, 게시글을 작성할 때는 채팅은 그냥 핑퐁이잖아요. 근데 게시글은 제목이 있고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쓰고 내용 쓰고 뭐 글꼴 바꾸실 분들 바꾸고 게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여기에서 하시고 회신하실 때는 그 글에 대해서 여기 스레드에서 회신 눌러서 회신을 해서 하나의 스레드에 같은 주제가 모이게 합니다. 자, 다음 노트 탭은 우리가 채널을 만들면 자동으로 노트가 생깁니다. 그 노트의 이름을 정기 회의록으로 바꾸어서 우리 팀에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회의록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팀에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추가해서 회의록을 다 모아놓으면 되겠죠. 또 정보 모음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노트를. 노트는 여러 개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팀즈 사용법을 넣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영업기획팀이니까 영업기획과 관련된 업무 지침, 업무하는 법, 주의사항 이런 걸 정리를 해놓으셔도 되죠. 그래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전자필기장을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팀은 구성을 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이제 팀즈 모임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미팅만 하시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아웃룩이나 팀즈에서 일정을 만들면 다 미팅이에요. 거기는 100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고 비디오랑 오디오가 사용이 돼요. 컨텐츠 공유는 발표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참석자도 발표자로 지정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공유 프레젠테이션 지금처럼 하는 것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라이브 이벤트는 스트리밍 형태고요. 2만 명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자랑 프로듀서만 제어가 가능하고 나머지 분들은 내용을 보거나 듣고 질문하는 것만 가능해요. 자, 웨비나도 있는데 웨비나는 1000명까지 가능하고 미팅과 다른 점은 웨비나 등록 페이지와 사용자가 등록을 할 때 어떤 걸 넣을 건지 어떤 걸 받을 건지 이런 게 되고 등록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알림이 갑니다. 그래서 추후에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어 보시면 좋겠는데 자, 만드시는 방법은 팀즈 일정에서 그냥 새 모임 만들면 미팅이에요. 근데 이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모임 예약 미팅, 웨비나, 라이브 이벤트 이렇게 각각 만드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필요한 어떤 목표에 따라서 이벤트를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팅에서는 따로 일정을 이렇게 안 만드셔도 채팅에서는 내가 이 3명방이죠. 3명방에서 바로 화상 통화를 하거나 음성 통화를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팀에서는 팀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채널에서 모임을 바로 누르셔도 되고요. 옆에 화살표 눌러서 지금 모임 시작을 하거나 원하는 날짜에 모임 예약을 하면 해당 팀의 그 채널과 함께 모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 하시고 또 일정에서 이렇게 팀즈 모임 켜셔서 모임을 만드셔도 돼요. 모임을 만드실 때는 다양한 모임 옵션 이 버튼 누르시면 이 창이 뜨는데 모임 옵션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수동으로 녹화를 해도 되지만 옵션에서 자동으로 녹화를 켜두게 되면 누군가가 모임에 참여하자마자 녹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다양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회의를 하게 되면 여기 점점점 눌러서 녹음, 녹화 및 기록을 하게 되면 녹음은 물론이고요. 대화 내용도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화 내용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화 내용을 기록을 하면 자, 어떤 게 좋으냐면 자, 회의를 다 했어요. 화상회의.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렇게 뜹니다.
자, 요약을 볼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코파일럿이 있어야 가능하긴 한데, 이건 아마 이제 여러분이 안 되긴 하지만, 이런 게 돼요. 대화 기록 요약을 보실 수 있고, 아젠다를 썼으면 안건 및 메모를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녹화된 파일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좋은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대화 기록은 다운로드를 하면 워드 파일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우리 코파일럿 챗에다가 넣고 이 회의록 요약하고 이 대화 기록을 요약해서 회의록으로 만들고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담당자별로 액션 아이템 만들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회의 끝나면 회의 팔로우업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된 파일은 여기에서 바로 보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얘의 원래 위치는 어디냐면 이 회의를 만든 사람의 원드라이브에 기록이라고 하는 폴더에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용자가 뭐 공유가 자동으로 그 회의에 있는 사람하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면 못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용이 조금 많고 길었는데 아마 사용을 해보시고 또 이 교육을 VOD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자꾸자꾸 반복해서 보시면서 쓰시면 아마 여러분 업무에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 네, M365 통해서 스마트 워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